1942년 봄, 11살 소년이 떨리는 손으로 주식 3주를 샀습니다. 회사 이름은 시티즈 서비스, 가격은 한 주에 38달러. 6살 때부터 신문을 돌리고 껌을 팔아 모은 돈 114달러 75센트. 그런데 사자마자 주가가 떨어졌어요. 27달러까지. 소년은 불안에 떨다가 주가가 조금 회복되자 40달러에 팔아버립니다. 몇 달 뒤 그 주식은 200달러를 넘었습니다. 소년은 그날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어요. 산 가격에 집착하지 마라. 작은 이익에 서둘러 팔지 마라. 그 소년의 이름은 워런 버핏. 그리고 84년 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됩니다. 버핏을 이해하려면 단 하나의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복리. 버핏은 눈덩이라고 불렀어요. 인생은 눈덩이와 같다. 중요한 건 젖은 눈과 아주 긴 비탈을 찾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복리는 이자가 다시 이자를 낳는 겁니다. 처음엔 답답할 만큼 느려요.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곡선이 갑자기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버핏이 가진 재산의 99% 이상이 그의 나이 65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천재라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11살부터 시작해서 90대까지 그 눈덩이가 굴러갈 시간을 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얼마를 버느냐에 집착합니다. 버핏은 얼마나 오래 굴리느냐에 집착했어요. 이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부는 속도가 아니라 시간의 함수다. 하지만 눈덩이를 굴리려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방법을 버핏에서 배웠어요. 벤저민 그레이엄,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 버핏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그레이엄의 수업을 들었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레이엄이 가르친 건 단순했어요. 주식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다. 그건 회사의 일부다. 시장은 매일 감정에 휘둘립니다. 공포에 폭락하고 탐욕에 폭등하죠. 그레이엄은 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는 사람에 비유했어요. 조울증에 걸린 동업자. 어떤 날은 헐값에 팔겠다 하고 어떤 날은 터무니없는 값을 부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그의 기분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가 공포에 떨며 헐값을 부를 때 조용히 사들입니다. 이게 가치 투자입니다. 회사의 진짜 가치보다 싸게 사서 시간이 가치를 증명하게 두는 것. 버핏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어요. 그저 싼 회사가 아니라 위대한 회사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라. 그런데 위대한 회사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여기서 버핏의 두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능력의 원. 버핏은 말합니다. 중요한 건 원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다. 그 원의 경계를 아느냐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산다는 거예요. 1990년대 후반 인터넷 기업들이 폭등할 때 모두가 닷컴 주식에 미쳐 있었습니다. 버핏은 단 한 주도 사지 않았어요. 나는 기술 회사의 10년 뒤를 모르겠다. 사람들은 그를 한물간 노인이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어요. 비웃던 사람들은 무너졌고 버핏은 멀쩡했습니다. 모르는 것에 손대지 않는 것. 그건 무지가 아니라 규율입니다. 버핏의 파트너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똑똑해서 성공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저 덜 멍청하려고 애썼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 원을 어떻게 넓혔을까요? 답은 읽기입니다. 버핏은 하루의 대부분을 읽는 데 씁니다. 신문, 기업 보고서, 책, 깨어있는 시간의 80%를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해질 수 있나요? 버핏은 책을 한 무더기 들어올리며 답했어요. 매일 500페이지씩 읽으세요. 지식은 복리처럼 쌓입니다. 복리는 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었어요. 지식도, 신뢰도, 평판도 전부 복리로 쌓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계 최고 부자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버핏은 1958년에 산 집에서 지금도 삽니다. 3만 달러대의 산 집. 직접 운전해서 맥도날드에 가고 아침은 3달러짜리 햄버거. 검소함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그건 돈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쓸 돈을 굴릴 돈으로 바꾸는 선택입니다. 자, 버핏의 시스템을 정리해 볼까요? 4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복리. 부는 한 방이 아니다. 작은 것을 아주 오래 굴려라. 가장 강력한 힘은 시간이다. 둘째, 능력의 원. 이해하지 못하는 것엔 투자하지 마라. 원을 넓히는 건 좋지만 그 경계는 정직하게 알아야 한다. 셋째, 가치 투자.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라. 시장이 공포에 빠질 때 탐욕스럽고 탐욕에 빠질 때 두려워하라. 넷째, 인내. 주식시장은 조급한 자의 돈을 인내하는 자에게 옮기는 장치다.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보유기간은 영원히. 그리고 이 모든 걸 떠받치는 건 평생 학습과 검소함. 매일 읽고 적게 쓰고 길게 본다. 버핏 자신은 단독 저서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년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가 그의 철학 그 자체예요. 그 편지들을 엮은 책이 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 영어로는 The Essays of 워런 버핏. 그의 삶 전체를 다룬 대표 평전은 앨리스 슈레더의 스노볼, 눈덩이라는 뜻이죠. 이 한 단어가 버핏의 인생 전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스템을 내 삶에 이식하는 법,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입니다. 첫째, 나만의 눈덩이를 굴려라. 금액은 작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해서 멈추지 않는 것. 매달 자동으로 투자되게 시스템을 만드세요. 복리는 일찍 시작한 사람에게만 마법을 보여줍니다. 둘째, 능력의 원을 그려라. 종이에 적어보세요. 내가 진짜로 이해하는 분야는 무엇인가? 모르는 유행은 과감히 버리고 아는 곳에 집중하세요. 원 밖에서 헤매는 것보다 원 안에서 깊어지는 게 강합니다. 셋째, 매일 읽어라. 500페이지는 어렵겠죠? 그럼 30페이지부터 돈, 사업, 사람을 다룬 책을 매일 조금씩. 지식은 돈보다 먼저 복리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조급함을 버리세요. 버핏조차 84년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의 눈덩이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스터마인더의 한 줄 정리입니다. 부자는 빨리 버는 사람이 아니다. 오래 굴리는 사람이다. 버핏은 천재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작은 눈덩이를 가장 긴 비탈에서 가장 오래 굴렸을 뿐입니다. 당신의 비탈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쫓지 말고 만들어라. 다음 편에서는 버핏의 평생 파트너, 똑똑한 게 아니라 덜 멍청하라고 말한 남자 찰리 멍거를 다룹니다. 머릿속에 격적자형 사고 모델을 심는 법.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성장하는 원동력입니다. 마스터마인드였습니다.